우리 아까 그 좋은 음악을 보내드렸던 우리 글로리 합창단의 상임 대표이시고 그다음 지휘자시고 자유언론인협회의 회장님이시고 그다음에 인터넷 타임즈를 운영하면서 인터넷에 좋은 글을 쓰고 계십니다. 전 대통령 주치의이신 양육태 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존경하는 그 재한군 회장님, 또 김진욱 목사님, 또 아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우리 고영주 검사장님. 고영주 검사장님은 제가 상당히 깊은 인연이 있는 분인데 이분은 대한민국의 공안의 대부로 불렸던 검사이십니다. 공안 검사의 대부로 불렸던 분입니다. 이분은 순수하게 국가 정권 차원에서 공안이 아니고 순수한 국가 정체성을 확보하고 국가 정체성을 지키려는 그러한 차원에서의 공안의 대부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박수. 지금 세계를 그 경악해 한 연평도 사태가 겨우 한 달 채가 지나지 않았는데 소위 일부 대선 주자들이 국가 안보는 입에 내놓지도 않고 어떻게 하면 다음에 정권을 잡아볼까 하고 그 유권자인 국민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복지를 외쳐대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저는 우리 존경하는 그 서정갑 본부장님을 모시고 대령연합회 사무총장을 하고 저희 회장님은 대령연합회 회장님을 하시고 그래서 제가 회장님을 모시고 이 회장님의 고난의 길을 형극의 길을 가는 것을 직접 목도하면서 상당히 가슴 아파했던 하나의 후배가 됩니다. 또 국민행동본부를 이끌면서 본부장 하실 때 부본부장으로서 우리 회장님을 본부장님을 모시면서 이토록 고통을 당하면서 어떤 분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다가 세월이 지나 보니까 언뜻 10년이 지나서 오늘에 참 아까도 우리 검사장님께서 말씀하시다가 입을 딱 막아버린 지금도 훈장은 못 받으나마 지금도 재판 2심에 계류되어 있는 이러한 참 기가 막힌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은 무엇이냐? 종북 세력이 모든 도처에 박혀서 대한민국 애국 세력을 하나씩 고사시켜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사실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새 벽두부터 복지를 새 화두마냥 꺼내가지고 대권 출정식 비슷한 정치 행위를 꼭 해야만 할 때는 아닌데 복지 포퓰리즘에 불을 붙여가지고 대선 주자들이 무상급식이니 무상의료니 이런 식으로 나라를 지금 벌써 지금 아까 우리 김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13년이 대통령께서 만약에 정권 교체가 안 됐으면 2013년 연방제로 넘어가면서 돌아가면서 대통령 하면서 적화됐을 것이다. 참 큰일 날 뻔했다. 그러나 참 다행이다 하는 이런데 인식을 하면서 정말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국민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정말 모르죠. 이 애국 운동을 하셨던 분들은 다 이미 새로운 사실이 아닐 정도로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정신이 뭐 복지니 뭐니 이렇게 했었는데 이 시대 정신은 바로 우리가 국가 안보가 시대 정신입니다. 국가 안보가 우리의 시대 정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솔직히 말해서 마음 같아서는 대통령을 하고 싶지 않지만 공개 자리니까 그냥 전 대통령을 하겠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씨가 김정일에게 잘 보이려고 없애버린 그 대북 심리전 부서를 다시 만들겠다고 지금 했습니다. 국방부가 대북 심리전 부서에 또 민군 심리전부를 또 두겠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이제야 이 나라가 바로 가려는 마지막 판에 가려는 이 모습을 보이는데 이 정치인들은 도대체가 문제가 많고
실질적으로 애국심이라는 것은 없고 포퓰리즘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하면 대권을 잡아볼까 하는 이런 데서 대한민국이 지금 자칫 잘못하면 저희들이 망하는 과정에 놓여있다는 그런 불안한 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바로 지난 10년간 좌파 정권과 싸워가지고 정권 교체를 이뤄낸 우리 국민행동본부가 2년 전부터 종북 세력하고 6.15 만국선언 지지자들이 온갖 음해를 하고 방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북풍선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서정갑 본부장님께서 민간 대북 심리전에 위대한 대장정에 나선다고 선언한 적이 이미 2년 전이었습니다. 소위 대통령을 해보겠다는 일부 대권주자들이 연평도 피격 사태 후에 국가안보가 초미의 그 위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를 들고 나와가지고 야단법석을 떨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참으로 분통이 터지고 지금이 복지 타령을 할 때입니까? 연평 폭격 사건으로 잔뜩 분노하고 있는 우리나라 절대 서구하고 같지 않습니다. 서구처럼 복지를 따질 때가 아닙니다. 자, 무상급식하고 무상의료를 한다면 그 돈을 어디서 납니까? 지금 국가 빚이 몇백 조인데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 세금을 전부 다 또 끄집어내가지고 무상복지하겠다는 건 이거 바로 거짓말입니다. 이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2012년 대선에서 경제나 복지 대통령보다는 우리 생명을 지켜줄 안보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천안함 북침, 연평도 폭격을 바로 그제 당한 우리들입니다. 국가안보가 있어야 경제가 있고 경제가 있어야 경제 성장을 해야 복지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거꾸로 복지하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까? 이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정치인들이죠. 북한 정권들의 정권에 몰래 이 줄을 닦고 있는 종북 세력들, 북한의 그 무력 도발이 있을 때마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네들은 입버릇처럼 앵무새처럼 짓거리는 게 있습니다. 침략자를 응징해야 된다고 애국 세력이 얘기하고 애국 군인들이 이야기하면은 또 국민들이 공분해 하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이 종북 세력들은 마치 전쟁 나면 우리가 다 죽는다. 핵폭탄 하나 떨어뜨리면 다 죽는다. 이런 식으로 이 거짓 선동을 해가지고 속칭 전쟁 위기론을 만들어냅니다. 그래가지고 평화 세력하고 전쟁 세력이라는 양분을 시켜가지고 대한민국을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이 종북 세력과 6.15 선언 지지 세력들은 우리의 정당한 강력한 응징이 곧 전쟁 위기를 불러 전쟁이 참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국민들을 그럴싸하게 속이면서 국가 안보를 점점 수렁에 빠뜨려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김정일입니다. 왜? 자기 아들 3대 세습을 시켰습니다. 그 아들이 죽는 것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김정일이. 그럼 김정일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는 겁쟁입니다. 왜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국가라는 한미동맹이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북한에서 핵을 쓰기 전에 벌써 핵을 폭파시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알고 있는 그것이 바로 김정일입니다. 그러니까 끌떡하면은 연평도 이거 하고 자꾸 찝쩍찝쩍 하는 건데요. 진정으로 그래서 지금 정말로 초조해 있는 세력은 종북 세력입니다. 왜? 이게 2012년 강성대국 때까지 빨리 이 적화 통일을 해야 되겠는데 이게 점점 대한민국 국민들이 안보의식이 강해지고 있으니 왜? 저들이 연평도 폭격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에 쌓여서 이제 적을 알게 되고 정신을 차리게 된 겁니다. 아까도 우리 그 신혜식 대표께서 참 애국투사, 젊은 애국투사 신혜식 대표께서 말씀했지만 젊은이들이 요즘 해병대에 지금 지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해병대 훈련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지옥 훈련입니다. 참 젊은이들이 제일 가기 싫어하고 제일 힘들어하는 그 지옥 훈련장에 자진해서 가서
진짜 사나이가 되겠다고 하는 바로 이러한 변화의 모두는 전부 김정일이가 자초한 것입니다. 그래서 독재체제의 그 종말을 고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아들이 살아야 되고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온갖 머리를 짜내고 있는 그러한 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유비무환, 항상 준비를 해서 그들의 그 공격에 강한 응징과 퇴치로서 우리의 정신무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북한 괴뢰에게 지금 끝없이 밀리고 당하고 있는 바로 이렇게 되다가 새벽 때 갑자기 이들이 뭐라 했습니까? 화해하자 했지 않습니까? 대화하자고. 이게 다 위장 대화 평화공세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대한민국 이 모자란 일부 정치인들은 말이죠. 아, 이래도 대화해야 되지 않느냐? 대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사람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점점 걱정스럽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이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말이죠. 이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동서독이 서로 교류 협력을 했습니다. 동서독이 서로 공산주의고 서독이 자유민주주의였지만은 동독은 서독을 갖다가 이 연평도처럼 찔러대고 폭격하고 돕기 만행하고 이런 짓 안 했습니다. 그 독일 공산당은 독일 동독 공산당은 그 짓을 안 했었지만은 서독은 말이죠. 교류 협력을 하면서도 공산 동독이 완전히 무너지는 바로 그날까지 심리전을 했어. 심리전. 독한 심리전을 갖다가 공산 동독에 대해서 지속해가지고 이기게 된 것입니다. 그 동독을 하게 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독이 동독에게 지속적인 심리전을 승리했기 때문에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심리전을 왜 해야 되느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신무장이 잘 돼 있어야 되고 바로 정신무장으로 우리가 북괴를 능가할 수 있는 그 에너지를 가져야 되는데 그래야만 그 에너지를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종북 세력을 퇴치를 해야 된다는 바로 이것입니다. 슈타지 문건이라고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서독이 동독하고 이렇게 통일을 했을 때 동독의 비밀 경찰 요원들이 자기들도 살아야 되니까 서독에 바쳐야 됩니다. 뭘? 정보를 가져와야죠. 당신네 서독에서 부역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가져온 겁니다. 그게 슈타지 문건인데 거기에는 서독의 장관, 유명 정치인, 차기 총리감과 유사한 그 레벨에 있는 사람들, 사법부, 행정부, 교육계, 노동계 모든 곳에 소위 간첩과 부역자들의 명단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북한판 우리가 만약에 말이죠 자유통일을 하게 되면은 북한판 슈타지 문건에 과연 대한민국의 어느 사람들이 그 문건에 있으리라고 상상하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대한민국 사법부, 그 다음에 행정부 고위관리, 학계, 또 청와대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도 혹시나 간첩 내지 북에 부역했던 사람들이 있을지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희들은 그래서 참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우리 그 서정갑 본부장께서 종북 박살의 해라고 이렇게 설정한 이것은 바로 애국의 마지막 최후의 보루를 설정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2012년에 대선이 있는데 벌써 보십시오. 연평도 사건이 한 달도 안 됐는데 바로 새 벽두부터 복지 무슨 뭐 한다고 말이죠. 무슨 대권 무슨 뭐 출정식 비슷한 막 이런 짓들을 하고 이 복지 가지고 지금 계속 지금 무상급식 무상의료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전조 증상이 안 좋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벌써
회장님께서 서정갑 본부장께서는 바로 이러한 테마에 대해서 이미 예견을 하신 것 같습니다. 종북 세력을 박살내지 않고는 이 나라는 결코 정상화가 될 수 없습니다. 이번에 국민행동본부에 참 여태까지 그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교체시킨 그 애국의 우리 국민행동본부에 중요한 그 부서가 있습니다. 애국기동단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그 해병대 구국결사대들이 쭉 있어가지고 정말 큰 일을 지금 해내고 있습니다. 또 대북 풍선단이 있습니다. 2년 전부터 거기다 풍선 속에다 1달러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모든 것을 넣어가지고 그 풍선을 보내서 그 북한 주민들이 그것을 죽고서 자유를 알고 대한민국을 알게끔 하는 정말 커다란 민간 심리전을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성 이 여군들, 대역 여군들께서 국민행동부 대북 풍선단에 합류함으로써 대북 심리전에 참가하겠다는 것을 듣고서 상당히 정말 마음 급조했습니다. 우리 이 대북 풍선단, 그 다음에 기동단, 여군 대북 풍선단들에게 이 심리전 전사들에게 큰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그거죠. 대북 심리전이야말로 김정일, 김정은의 그 급소를 치고 때리는 가장 효과적인 그런 진실과 자유, 정의를 갖다가 그 무기를 알려주고 공급해주는 한국 대북 심리전의 능력이 그것만이 우리를 승리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비대칭의 전략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은 안보를 최우선의 가치로 알고 살아온 안보 제1대통령을 우리 국민들은 원합니다. 김정일을 좋아하고 김정일을 의지하고 김정일을 칭찬하며 믿고 있는 그런 종북 정치인이 대통령이 돼서는 절대 대한민국이 망한다는 사실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네, 끝을 맺으면서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일부 종북 정치인들에게 우리가 바로 국가 안보가 있어야 경제가 있고 경제가 있어야 복지가 있음을 분명히 깨닫고 느끼게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그렇게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뜨거운 축사였습니다. 아까도 그 큰 아름다운 음악을 선사했는데요. 다시 한번 소개하자면 서울 글로리아 제한군인의 합창단이라고 봅니다. 글로리아 제한군인의 역시 우리 제한군인회가 문화, 안보 여러 군데서 활동하시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박세환 회장님께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